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근현대사에 새겨진 중요하고도 복합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며 미래를 위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실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과 이에 맞선 처절한 저항, 해방 이후의 이념 대결과 분단, 그리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궈낸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짧은 시간 안에 믿기 어려운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어냈습니다. 이 모든 복잡다단한 과정 속에서 특정 사건들은 우리 민족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고 한반도의 미래를 재편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순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과거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이 현재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 학습을 넘어 우리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건은 19세기 중반,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서구 열강의 압력이 동아시아까지 미치던 조선 후기의 격변기입니다. 특히 1871년에 발생한 신미양요는 조선이 서양 세력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앞서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침입하여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 불에 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전함을 이끌고 조선을 무력으로 개항시키려 시도했으며 강화도에 상륙하여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조선은 어제연 장군을 필두로 한 강력한 항전 의지로 맞섰지만 서구의 우월한 무기 앞에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척화비가 전국 각지에 세워지며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철저히 거부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관리들에게는 서구 문물의 압도적인 위력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미양요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조선이 밀려오는 거대한 세계 질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국제 정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부족과 기득권층의 강력한 보수 세력의 완강한 반발로 인해 근대화와 문호 개방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후 일본의 침략에 취약한 상태를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근대 전환기 조선의 비극적인 자화상이자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미양요 이후에도 조선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점차 일본 제국주의의 강력한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순간 중 하나로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이는 이후 36년간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 시대를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일병합은 단순히 국가의 소멸을 넘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찬란한 문화를 뿌리째 말살하려는 일제의 조직적이고 잔혹한 시도가 본격화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교육과 종교 활동마저 통제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수탈하여 일본 본토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쌀을 비롯한 곡물과 지하자원,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강제로 징용하여 전장으로 끌고 가거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압제와 수탈 속에서 우리 민족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민족의 강렬한 염원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 생명력을 끈질기게 이어갔습니다.
3.1운동과 같은 비폭력 만세 시위부터 의열단의 무력 투쟁,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독립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한일병합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주권의 소중함과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역사적 비극이자, 동시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민족의 단합된 힘과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향한 의지를 굳건히 다진 정신적 단련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암울했던 식민 지배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던 1945년이었습니다.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드디어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곧바로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분단의 뿌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바로 신탁통치 문제였습니다. 카이로 선언과 얄타 회담을 거쳐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된 신탁통치는 해방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자립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강대국들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국제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안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발표되자 한반도 전역은 찬성과 반대로 극심한 이념적, 정치적 대립과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시 독립을 주장하며 신탁통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과 자주 독립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좌우익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신탁통치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반도 내부의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고 미소 양국 진영의 대립을 심화시켜 결국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운동은 이러한 분단을 막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평가받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반도의 비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탁통치 논쟁은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기회를 상실하고 외세의 개입 속에서 분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매우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자주적인 역량 강화와 통합된 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아픈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찾아온 분단의 아픔은 채 가시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문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고 남북한 합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았으며, 남북 간의 적대감을 극도로 증폭시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분단 체제를 공고히 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내전의 범주를 넘어 당시 세계를 양분했던 국제 냉전의 첨예한 이념 대결이 한반도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폭발한 것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엔군의 참전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한반도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었고, 헤아릴 수 없는 가족들은 피난길에서 생이별했으며, 아름다운 국토는 폭격과 폭격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흔적을 남겼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이고 잔혹하게 경험하게 한 비극이자, 동시에 강력한 안보의식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상이한 발전 경로를 걷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적적인 재건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선택이자 전략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추진된 이 경제 성장은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소 건립, 울산공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산업인프라 구축과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으로 이어지는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놀라운 경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보릿고개에 시달리며 가난에 허덕이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 모델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생,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그리고 인권 탄압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순간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며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고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늘 속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점차 강력하게 커져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와 이어진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갈증과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잠시 민주화의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나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은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낳으며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과 불굴의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6월 항쟁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전국민적인 민주화 요구가 폭발했던 순간으로 학생, 노동자, 시민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개된 이 항쟁은 결국 군부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6월 항쟁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용감한 참여와 단합된 힘으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와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형식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걸으며 여러 정부를 거쳐왔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 출범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군사정권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며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뒤이어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며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지방분권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쟁도 겪는 등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2016년 겨울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촛불혁명은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권력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시민의식의 성숙함을 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발자취였으며 각 정부의 정책과 시도는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근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신미양요로 시작된 서구 열강과의 충돌,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초래한 식민지 시기, 그리고 광복 이후 신탁통치 논쟁과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극심한 고통의 아픔.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폐허 속에서 일궈낸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투쟁.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나 흘러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더욱 현명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귀중하고도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남긴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